나는 미치겠어. 왠 줄 알아? 질문의 수준이 좀 낮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유튜브 왜 남의 막 저격 영상 올리고 막 홍보 영상, 광고 영상 왜 올려? 그런 것들은 좀 공부를 더 하시고 영상을 좀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요즘 혼술바가 되게 핫한데 좀 이와 관련된 부정적인 얘기들이 유튜브에 좀 있더라고.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본 적은 있어. 나도 유튜브에서 요즘에 뭐 부정적인 이야기들, 당연히 어떤 비즈니스 아이템이 나오면 부정적인 것과 뭐 긍정적인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견도 영상도 나도 보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런 부정적인 내용들을 좀 보셨을 때 좀 대표님 어떤 생각이 좀 드셨나요? 뭐 당연히 이 혼술바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이 당연히 들 수도 있고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어. 근데 이제 나는 그 영상을 찍으셨던 분들이 정확히 혼술바에 대한 메커니즘의 이해도가 좀 부족하다는 점, 다음에 과연 그 분들은 이 혼술바에 방문을 해보셨을까, 그다음에 혼술바의 시스템을 정말 알고 이렇게 영상을 찍으시는 건지 의문이 들기는 해. 그리고 제가 그런 영상을 좀 보다가 저도 약간 의문이 드는 그런 질문들을 조금 가져왔는데,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면, 첫 번째로 혼술바는 사장이 외모나 센스가 갖춰져야만 잘할 수 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혼술바 뭐 예를 들어서 사장이나 뭐 직원이 무조건 잘생기거나 외모적으로 이제 뛰어나야지 잘 된다, 이런 의견을 말하는 거잖아. 당연히 비주얼적으로 직원이 이쁘거나 아니면 잘생기거나 하면 플러스적인 요소는 당연히 되는 거고, 외모적인 부분이 아니라 운영적인 부분이 가장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분명 릴스라든지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외모, 비주얼적인 게 가장 큰 첫 번째로 차지하긴 하지. 하지만 우리는 그런 친구들을 오히려 알바들로 쓰고 있고 알바생들한테 취급을 우리는 많이 주고 있잖아. 혼술바 같은 경우에 당연히 비주얼적인 요소가 좋으면, 나이스하면 플러스 알파가 당연히 되는 건 맞지. 하지만 혼술바 자체 손님들이 이제 찾아주고 재방문해주는 이유는 이 사장의 얼굴, 뭐 직원의 외모, 뭐 이것도 있겠지만 분위기, 다음에 여기에서 내가 느꼈던 경험, 공간, 이게 가장 크단 말이야. 아무리 예를 들어서 그거야. 미용실을 내가 예를 들게. 실제로 나의 경험이야. 내가 중고등학교 때 우리 미용실, 우리 동네에 있는 미용실 있잖아. 잘라주는 직원 누나였어. 누나라고 부르기도 좀 뭐하긴 하지. 나 그때 중고등학생이었고 그분은 성인이었으니까. 근데 비주얼적으로 진짜 엄청나게 뛰어났단 말이야. 그리고 또 착해. 잘 웃어주고. 근데 머리를 못 잘라. 근데 난 가서 잘랐어. 맨 처음에 가서 잘랐어. 그 사람을 보려고. 그냥 그때 당시에 나도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잖아. 그래서 자르려고 갔어. 근데 내 친구들이 다 형 친구들이 거기서 잘랐거든. 우리가 가면 하는 얘기 뭔 줄 알아? 거기에 가면 머리는 포기해야 돼. 앞머리가 들쭉날쭉 돼 있고 이게,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외모로 채운 거란 말이야. 과연 근데 그 사람이 이 커트에 대한 실력 있잖아. 그 실력이랑 결국 이 본질론적인 문제에서 미용실이면 당연히 머리를 잘 잘라야 돼. 근데 머리를 못 자르고 외모로 승부를 봤잖아. 물론 그 사람이 그때 연습생이었겠지. 그러니까 비주얼적으로 플러스 요소는 된 거야. 그러니까 머리를 못 잘라도 다른 사람한테는 재방문이 없겠지만 이 사람한테 나도 그래도 주기적으로 갔단 말이야. 근데 내가 갈 때 나 오늘 머리는 포기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간 거야. 근데 내가 2번, 3번 방문을 했어. 나이 차이가 아무리 이쁘다고 해도 나보다 6살 차이, 막 7살 차이 이렇게 돼. 나랑 만날 거야? 나 중학생, 고등학생인데. 아니잖아. 그냥 그러고 나서 한 3개월 다녔나? 애들이랑? 뭐 한 달에 한 번씩 잘라서? 그러고 나서 안 가.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비유를 할 수 있어. 혼술바에 대한 이거는 약간 좀 무지성으로 그냥 어떻게 보면 공격을 하는 것 같고, 어떤 외식업이라든지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이런 본질론적인 걸로 접근을 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혼술바로 다시 돌아가 보면 혼술바에 예를 들어서 맨 처음 사장의 얼굴 때문에 뭐 직원의 얼굴, 그다음에 뭐 비주얼적인 요소 때문에 신규 방문할 수 있어. 당연히 후킹에 대한 포인트가 비주얼적으로 갔을 때. 근데 매장에 방문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서비스가 안 좋다던가 칵테일이 맛이 없어, 위스키가 비싸, 공간에서 막 완전 불편해, 이러면 재방문이 당연히 안 일어날 것이고, 혼술바에 왔는데 정말 모르는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고 사장님도 친절하고 칵테일도 맛있고 위스키도 저렴하고 공간도 정말 따뜻해. 그것 때문에 재방문율이 나오는 거고, 물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주얼적인 요소, 잘생기고 이쁘면 당연히 플러스 알파가 되지. 하지만 우리가 공간 비즈니스야.
공간 비즈니스고 얼굴 보러 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무슨 뭐 토킹바야? 이런 거 아니란 말이야. 사람 얼굴 보러 실질적으로 맨 처음에 3명, 4명 아이스 브레이킹 때, 다음에 손님들이 꽉 찼을 때 우리의 직원들이나 매장의 대표들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러 손님들이랑 대화를 하지, 평소에는 손님들끼리의 대화, 우리는 거기에서 맨 처음에 어디서 오셨는지, 식사하셨는지만 물어보고 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이것도 매장을 정말 방문해 보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 아니면 이분들은 혼술바를 정말 유흥업소 그 토킹바 막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해. 그러면 이제 그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이제 뭐 외모적이나 아니면 센스가 좋은 그런 알바들을 플러스 요소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그런 질문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왜 혼술바 알바를 하겠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이거에 대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난 이것도 되게 웃긴다고 생각해. 잘 봐. 잘생겼어. 이뻐. 그 사람들은 메타인지가 진짜 돼 있어. 평생을 잘생기고 평생을 이쁘게 살았거든? 성형수술을 엄청나게 하지 않는 이상. 성형수술을 해도 이뻐진 사람들도 내가 옛날보다 이뻐진 걸 알 거 아니야. 그러면 잘 봐. 못생긴 사람이 자기 관리를 하냐, 잘생긴 사람이 자기 관리를 하냐. 잘생긴 사람, 이쁜 사람이 자기 관리를 잘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일을 하는 거야. 릴스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매장들, 각각의 매장들 있잖아? 이쁜 친구들, 잘생긴 친구들이 릴스를 찍는 걸 더 좋아해. 그 친구들은 맨날 셀카 찍어. 자기 관리를 하니까. 나는 이 질문도 난 되게 의아한 거야. 아니, 잘생긴 친구들이 왜 여기서 일을 해? 그럼 잘생긴 친구들이 왜 고깃집에서 일을 해? 시급 15,000원, 16,000원 주는 데에서 일을 하지. 릴스 찍고 쉐이킹하고 손님들이랑 대화하고 자연스럽게 자만추되고 이런 데에서 당연히 일을 하지. 다 자기의 비주얼을 인정을 해주는데 일도 쉽고 재밌어. 그 다음에 시급도 많이 줘. 근데 굳이 내가 이쁘게 하고 멋있게 하고 하면 더 인정을 해주잖아. 손님들이 오히려 이 친구들은 나 사장님 너무 잘생겼어요, 직원 잘생겼어요, 알바 잘생겼어요, 이뻐요, 이거 세상에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는 좀 이런 것 같아. 이거 너무 억까고, 예를 들어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F&B를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는 모르겠거든. 근데 우리는 고깃집 해, 장어집 해, 순두부집 해, 한식주점 해, 막 업종 다 하잖아. 그냥 나는 궁금한 거야. 과연 알바를 써보셨을까? 뭐 F&B를 하고 계신 건가?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 직원으로 알바로 있어봤나? 그런 사람은 힘든 일 안 해. 인플루언서 하거나 쉬운 일에서 돈 많이 벌 수 있는 일을 하지. 외모 자체가 경쟁력이 있고 외모 자체로 그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이런 시대잖아. 그럼 그걸 활용을 해야지 당연히.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어져서 어쨌든 알바는 그렇고 그냥 플러스적인 요소였으니까, 근데 이제 사장님의 개인기가 없다면 뭐 외모나 센스도 당연히 들어가고 이 혼술바의 생명은 1년 안에 끝난다라고 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나는 잘 봐. 뭐 커피집 예를 들어서 커피집도 마찬가지고 뭐 고깃집도 마찬가지고 프랜차이즈가 뭐야? 어느 누구나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평생 회사만 다녔어. 커피 프랜차이즈를 해. 교육 받으면 할 수 있잖아. 고기 프랜차이즈를 해. 할 수 있잖아. 한 번도 배우지 못했어. 경쟁력이 없어. 개인 브랜드를 하면. 그러니까 도움을 받으려고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이 뭐냐면, 사장이 개인기가 당연히 없지. 해본 적이 없지. 칵테일을 만들어 본 적이 없지. 뭐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본 적이 없지.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하는 거고, 프랜차이즈가 교육 사업이란 말이야. 우리가 직영점을 왜 15개를 하고 가맹점이 지금 거의 80호점, 90호점까지 계약이 됐잖아. 그 가맹점의 DB를 왜 모아? 가맹점의 DB, 시행착오들, 다음에 직영점에서 계속 테스트를 하잖아.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점주님들한테 교육을 해주고 전파를 해주는 거야. 프랜차이즈는 교육 사업이야. 난 이걸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도를 전혀 난 파악을 못하겠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가 있는 거고 본사가 있는 거야. 그냥 나는 이런 질문들 자체에 과연 이 사람들이 질문 자체에 깊이가 있느냐?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운영을 해봤나? 직영점을 운영을 해봤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프랜차이즈는 교육 사업이야. 교육을 점주님들한테 계속해서 해야 되고, 매체율이 안 나오는 매장들이 있으면 슈퍼바이저, 마케팅팀, PD 가가지고 교육을 해서 어떻게든 매출을 올려야지. 다음에 본사에서는 브랜디드 광고를 당연히 하면서 브랜드 파워를 계속해서 가져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로열티를 받는 거고, 이게 세상의 이치야. 그러면 이제 프랜차이즈가 또 교육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이런 프랜차이즈, 혼술바 프랜차이즈를 또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돈만 쫓는 회사들만 혼술바 프랜차이즈를 하고 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는 미치겠어. 왠 줄 알아? 아니, 프랜차이즈 본사 돈을 벌어야 되잖아. 야, 돈 벌려고 사업을 하는 거야. 그럼 그분들 유튜브 하잖아. 그럼 유튜브 왜 남의 막 저격 영상 올리고 막 홍보 영상, 광고 영상 왜 올려? 아,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아, 그분들 뭐 유튜브 해가지고 막 영상을 찍고 막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아, 뭐 직영점 뭐 어떤 거라고 프랜차이즈 사업 어떤 걸 하는데, 나는 그런 거 자체가 유튜브 하는 거 돈 벌려고 하는 거야. 프랜차이즈 본사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다만 돈을 벌려고 어떤 사업과 비즈니스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어떻게 버느냐가 중요한 거지. 점주들한테 단순히 뭐 개설 수익으로 아니면 과도한 물류 비용, 로열티로 이렇게 벌면 당연히 좋은 본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 우리 개설 비용 없어. 교육비 100만 원 받아. 계약이행 보증금 받고, 가맹비 없어. 로열티 8% 받아. 로열티 8%를 받고 우리가 광고 집행된 금액, 우리가 로열티를 받는 것보다 곱하기 4, 5에 브랜디드 광고를 쓴단 말이야? 우리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거야. 돈을 쫓는 본사가 이 업종을 한다? 우리가 프랜차이즈 혼술바 사업을 하면서 그런 본사들 분명히 있어. 본질에 충실하지 못하는 본사들. 우리가 직영점 15개거든? 그럼 어느 돈을 쫓는 본사가 직영점 15개를 하면서 광고 로열티에 곱하기 4, 5, 다음 우리가 27년 내 예산이 마케팅 비용만 15억이야. 돈을 쫓는 본사가 과연 이렇게 할까? 프랜차이즈 본사가 당연히 돈을 벌어야지. 돈을 벌어야 광고를 할 수 있고, 브랜드 파워를 세게 만들 수 있고, 압도적인 격차를 만들 수 있고, 우리 어플도 만들고 있잖아. 차별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플 만드는 혼술바 브랜드가 있나? 뭐 나는 이거 자체도 좀 질문 자체가 너무 계속해서 생각 드는 게, 질문의 수준이 좀 낮다?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지금 그러면 이거는 또 이제 뭐 다른 프랜차이즈 뭐 회사든 뭐 저희 회사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또 혼술바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상권까지 이제 점주님들을 밀어넣고 있다.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좀 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뭐 다른 회사는 모르겠고, 우리 회사를 예를 들게.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 서울에도 직영점이 있고, 경기권에도 직영점이 있고, 지방에도 직영점이 있어. 그리고 A, B, C 타입 다 직접 우리는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그 상권 같은 경우에 너무나 다양하고, 혼술바가 지방에서도 오히려 더 잘 되는 그런 영향을 지금 보이고 있잖아. 그렇다 보니까 본사에서 우리는 점포개발팀에서 2번, 3번 자리를 픽사하고 나서, 점포개발팀에서 2번, 3번 자리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최종 승인을 한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아무데나 막 내주잖아? 우리 기준 했을 때 우리는 본사 수익이 로열티밖에 없어. 그 뜻이 뭐냐? 점주님들이 매출이 안 나오면 우린 돈을 못 버는 거거든? 우리는 개설 수익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점주님들이 장사를 정말 정정당당하게 해서 잘 돼야 본사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야. 그러면 이상한 자리에 우리가 할 이유가 있나? 폐업률이 나오면 안 되는데, 프랜차이즈 본사는? 개설 수익 2천만 원, 3천만 원 먹는 데는 그렇게 하겠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니까? 구조를 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분들이 당연히 뭐 우리 브랜드라든지 뭐 아니면 타 브랜드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게 얘기한 거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본사들, 뭐 떴다 방식으로 하는 뭐 그런 본사들을 저격해서 하는 말인 것 같아. 근데 야화혼술바는 무분별한 출점을 하지 않고 있고, 본사의 수익 구조가 로열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맹 점주님들이 좋은 자리에서 장사가 잘 되는 자리에 점포를 입점시키고 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좀 이 혼술바에 대해, 혼술바 컨텐츠로 좀 넘어가면, 이 혼술바는 이제 미래가 없는 게 차별화가 어렵다라는 또 질문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나는 혼술바에 대한 차별화, 그러면 난 궁금한 게 뭔지 알아? 요즘 뜨고 있는 게 국밥, 응? 칼국수, 이런 한식이 뜨고 있어. 야, 요즘에 돈가스, 뭐 국밥, 칼국수, 차별화 뭐가 있어? 어떤 차별화가 있어? 칼국수집에서? 프랜차이즈로 말을 했을 때 내가 궁금한 게 그거야. 프랜차이즈 돈가스집, 프랜차이즈 뭐 칼국수집, 뭐 프랜차이즈 생선구이집, 요즘에 뜨고 있는 한식들 있잖아? 뭐가 있어? 프랜차이즈가? 다 공장에서 찍어내는데? 우리는 사람이 매일매일 바뀐다니까? 공간 비즈니스에 우리는 F&B 비즈니스가 아닌데, 이걸 물어보시는 분들은 다 F&B 비즈니스에 대한 관점이야. 그러면 나는 너무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이 들지라는 게 드는 거야. 수준이 그렇게 낮나? 혼술바 단골이 없다? 내가 우리 포스가 태그로 우리가 주문을 하거든? 태그 히어를 써. 태그 히어 자료를 올려줄게. 태그 히어 자료를 올려주고 우리 재방문율이 55%거든? 프랜차이즈 랭킹 중에 태그에 입점되어 있는 엄청나게 수많은 데이터사들이 있을 거 아니야. 우리가 랭킹 1위인데 55%인데 한 달 내에 재방문율이 내가 여러 외식업 우리 브랜드 하잖아. 월 매출이 우리 브랜드가 다 1억이 넘잖아. 뭐 2억 되는 매장들도 있고 한 달 내에 우리 매장들도 재방문율이 많아봤자 15%야. 한 달 내에. 한 달 내에 거의 다 10% 언더라고. 혼술바가 55%라고. 이거 자료로 그냥 증명을 하자는 거야. 재방문율이 한 달 이내에 55%인데 과연 이게 어떻게 단골이 없다라고 하는 건지 와보셨나?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 야, 나도 손님으로 한 번씩 간다니까? 나도 재방문하고 싶던데? 나는 이거는 2030의 유행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과연 이분들이 지금 이 2030의 트렌드를 정말 읽고 있는 것인가? 데이터를 읽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는 우리의 재방문율 퍼센테이지로 그냥 나는 답이 끝났다고 생각해. 그리고 실제로 그걸 이해하시는 분들이 이 비즈니스를 하는 거야. 이걸 이해 못하면 F&B 비즈니스 하셔야지. 우리는 공간 비즈니스야. 공간 비즈니스. 또 혼술바의 또 큰 단점으로 또 이 혼술바 매장 내에 있는 손님들의 회전을 돌리기 쉽지 않다. 근데 심지어 객단가를 또 올리기 쉽지가 않다. 이렇게 또 질문해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난 진짜 나 오늘 난 막 지금 답답해. 내가 막 화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객단가도 띄워줘. 객단가 4만 원, 5만 원 나오는데 객단가 4만 원, 5만 원 나오고 재방문율 55%예요. 객단가가 제가 소고기집에도 객단가가 6만 원 나와요. 장어집 10만 원 나와요. 혼술바 5만 원 나온다니까요. 적게 나온 데가 3만 원 나와요. 칼국수집 두부집 얼마 나올까요? 회전 중요하지 않아요. 앉아서 밭을 시키는 사람들도 있고요.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이 회전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면 객단가가 높은 이유가 한 잔을 먹었어? 근데 술을 먹으면 약간 좀 앞에 있는 사람들이랑 우리가 대화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매뉴얼과 장치들이 있잖아. 그러면 우리는 앉아서 한 잔, 두 잔, 세 잔까지 그냥 많이 먹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객단가가 3만 원, 4만 원 잘 나오는 데들은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근데 이 회전, 우리는 애초에 브랜딩, 기획을 할 때 회전을 하려고 만든 브랜드가 아니야. 손님들이 앉아서 이 공간과 경험을 느낄 수 있게 다음에 재방문을 할 수 있게 그러한 장치들을 만들었고 회전보다는 객단가를 업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일부러 안주류가 없는 것 같은 이유에도 단순화하기 위해서 다음에 주방 구조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테이크아웃, 배달 다 가능하게 만든 거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 매장에서 술을 한 잔, 두 잔 아니면 뭐 바트를 먹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그러니까 애초에 설계 자체를 우리는 회전율이 목적이 아니라 객단가를 업시키는 게 우리의 브랜드의 기획이고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공부를 더 하시고 영상을 좀 찍으면 좋을 것 같은데. 칵테일이나 위스키는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이 혼술바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전문성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얘기는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제 클래식바나 뭐 위스키바, 뭐 라운지바, 칵테일을 전문적으로 만드시는 그런 바텐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 그리고 F&B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하고. 근데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F&B 비즈니스가 아니야. 칵테일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공간과 경험, 공간 비즈니스예요. 이 공간을 찾아오는 거고요. 다음에 이 칵테일에 대한 거는 기본 이상만 나와주면 되고 칵테일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예요. 칵테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퀄리티, 다음에 설명 가능한 정도.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R&D가 전문 바텐더가 하고 있어요. 전문 바텐더가 하고 있기 때문에 디벨롭이 됐으면 디벨롭이 더 됐지. 이게 전문적이지 않다? 요거는 저는 이해를 못하고 F&B 비즈니스적으로 바라봤을 때도 칵테일을 잘 판다고 손님들이 많이 오는 게 아니고요. 그 공간과 경험을 느꼈기 때문에 혼술바를 찾아오는 거고요.
매출적으로 바라봤을 때 과연 일반 칵테일 바, 뭐 라운지 바 요런 게 클래식 바의 매출이랑 우리 직영점의 매출이랑 봤을 때 우리보다 매출이 안 나오는 클래식 바가 되게 많고, 실질적으로 많은 바텐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오히려 내가 바텐더의 그런 능력이 있잖아. 난 개인 혼술바 차려 2마리 다 잡지. 그래서 실제로 그러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F&B 비즈니스보다 공간 비즈니스고, 다음에 전문성이 없다고 하는 거는 우리는 실제로 메뉴 개발을 R&D를 하는 전문 바텐더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는 좀 이해를 할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이제 그 혼술바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분들의 이 질문을 좀 담아봤는데, 그럼 대표님이 전체적으로 이 질문에 직접 답변을 하시면서 느끼신 점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물론 혼술바의 시장이 이 야화 혼술바 때문에 많이 뜨거워졌고, 야화 혼술바 때문에 혼술바 씬에서 프랜차이즈가 다 만들어진 거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프랜차이즈 혼술바들은 이걸 F&B 비즈니스로 바라보고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이 혼술바라는 아이템 자체는 F&B 비즈니스의 관점으로 다가가면 안 되거든요. 공간과 경험, 공간 비즈니스로 풀어내야지 사람들이 이 공간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이 공간에서 재미를 느끼고 흥미를 느껴서 재방문을 해주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그런 장치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돼요. 저희는 그렇기 위해서 어플이라든지 브랜디드 광고라든지 계속해서 이렇게 양지를 끌고 오려고 하는 거고, 이 혼술바라는 아이템 자체가 과연 매력이 있는 아이템인지 아닌지는 제가 생각했을 때 6개월, 1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누군가는 1년 이내에 이 아이템이 망한다 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년 이내에 이 아이템이 망한다? 재방문율이 55%고 점주님이 상주했을 때 손익 분기점이 이 아이템보다 낮은 아이템은 없거든요. 마진율도 마찬가지고. 폐업률이 없을 텐데 1년 뒤에 과연 어떻게 망한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시는지는 1년 뒤에 저희가 증명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혼술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 과연 혼술바에 대한 문화를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를 하셨는지, 매장 방문을 정말 해보고 나서 말씀을 해주셨는지, 이 질문들의 어떻게 보면 수준 자체가 그냥 너무 수박 겉핥기의 수준인 것 같고, 정말로 이 매장을 방문해 보신 대표님들은 실질적으로 차별화에 대한 거, 다음에 재방문에 대한 거, 다음에 점주님의 어떻게 보면 마케팅에 대한 거를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다른 매장들이랑 틀리게 해야지 손님들을 모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재방문을 할 수 있게 하는지, 이 아이템을 이해하신 분, 공간 비즈니스를 이해하신 분들은 질문의 수준 자체가 틀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꼭 뭐 저희 매장이라든지 영상을 좀 더 보시고 찍어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데이터로 증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다음에 두쫑쿠, 대만 카스테라 이런 키워드들 있잖아. 이건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아이템이고 유행성이잖아요. 어딜 가도 먹을 수 있고요. 저희는 오늘 봤던 사람과 내일 봤던 사람이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두쫑쿠, 뭐 대만 카스테라, 탕후루 이렇게 비교를 하시는 분한테 공간 비즈니스적인 거를 제가 계속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영상에서 방금 뭐 좀 욱해서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겠지만, 한 번도 이 아이템이 정말 괜찮은 아이템인지 영상을 한 번씩 봐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해서 혼술바가 정말 유행이 아닌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해서 결과로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지켜봐 주시고요. 뭐 저희가 어떻게 이걸 풀어내는지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